이야기는 1장에서 이어집니다. 돌아온 가석방 심사에서 또 탈락한 레드에게 이제 10년차 죄수가 된 앤디는 젊었을 적 그가 불었던 하모니카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확장된 앤디의 도서관은 쇼생크의 죄수들에게 역시 그 바깥의 삶을 추억하고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군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토미, 13살 때부터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한 이 ABC도 모르는 철없는 소년이 바깥에 있는 자신의 부인과 딸을 위해 변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하게 되면 이제 앤디에겐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되는군요. 물론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 과정에 앤디는 알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부인을 죽였던 진짜 범인 블레치와 토미가 같은 감방을 사용했었음을 말이죠. 네, 이제 앤디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튼 소장은 그런 앤디를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독방에 가두어 버리는군요. 앤디는 단순히 도서관 사업만 키운 게 아니라 교화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노튼 소장의 비자금을 유령 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이제 노튼은 드디어 검정고시에 합격한 토미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었던 앤디를 위해 증언하도록 놔둘 이유가 없죠. 물론 앤디가 순순히 자신의 희망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튼은 알고 있죠. 자신이 가진 전능한 힘은 앤디가 이곳에서 쌓아온 모든 것을 손쉽게 부셔버릴 수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방에서 한 달을 더 지내고 나온 앤디는 말하는군요. 부인의 죽음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책임인 거라고. 하지만 자신은 이미 죗값을 치렀으니 태평양이 보이는 마을로 떠날 거라고 말이죠. 네, 좌절된 희망은 사람의 내면을 부수어 버립니다. 그저 길들여지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노트는 이제 순순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 이 노예의 모습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레드는 알고 있죠. 헤이우드에게 밧줄을 구해달라 부탁했던 앤디, 그가 지녔던 그 희망의 크기는 그저 길들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역시 앤디는 자신의 감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튼 역시 알게 되는군요. 앤디가 사라졌음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의 벽을 지키고 있던 이 포스터 뒤에 숨겨진 구멍을 통해서 말이죠. 1966년 앤디는 쇼생크를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곳 쇼생크에 도서관까지 만들어냈던 앤디가 가진 꾸준한 힘은 이 작은 망치로도 굴을 팔 수 있게 하였고, 마주하게 될 자유를 향한 열망은 이 역겨운 길도 기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자유인은 노튼 소장의 옷을 입고 자신이 만든 유령 계좌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겠죠. 물론 여전히 쇼생크에 머무르는 그 계좌의 진짜 주인은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겠지만 차마 그 현실을 마주하지는 못하는군요. 그렇게 자신의 태평양으로 향한 앤디는 쇼생크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째 가석방 심사에서 더 이상 자신이 교화되었음을 연기할 수 없게 된 레드는 드디어 출소하는군요. 길들여진 자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곳, 브룩스가 있었던 두려움의 자리로 말입니다. 하지만 레드는 떠올리는군요. 자신이 부인에게 프로포즈했던 곳을 찾아달라던 앤디의 부탁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찾아낸 희망은 레드에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군요. 그 끝이 보이지 않기에 더더욱 가슴 뛰는 진정한 자유인의 길을 말이죠.